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명조가 먼저 나왔죠.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어, 돌아가신 독일 박지환 선생님, 뭐 일명 우리 박두사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만은 아, 당대 최고의 명리학자로 이렇게 이름을 날리신 분입니다. 우리 저기 박지환 선생님이 남겨놓으신 책 가운데 독의 실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냥 한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고 그냥 한 페이지가 그냥 한번 펴져서 봤는데 제가 보는 방식하고 좀 달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또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게 있는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보고자 한번 마련했습니다. 깊이 있게 연구는 뭐 안 해봤고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원래 제가 유심히 연구하고 준비된 걸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냥 있는 대로 타이프만 쳐서 그냥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는 바로 같이 한번 보시자 이거죠. 그리고 예전 자료 중에 올렸던 내용, 독일 박지환 선생님의 명조도 같이 올렸습니다. 겨울나무죠. 그리고 인격이거든요. 여기서 조금 아쉽다 그러면은 정화, 식신의 뿌리가 좀 약하다는 정도. 그렇지만은 인덕도 있는 분이고, 물론 이제 수다 목부 하니까 조상 자리는 이게 문제가 있겠지, 그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래도 하나 있는 덕에 이렇게 제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대패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정도까지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사오미 들어와도 좋죠, 겨울나무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무성현이고 탕해의 왕포 선생 제자, 중국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태을수, 그 다음에 황극수 명리학을 배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는 오대산, 속리산, 금강산 등에서 정진했다고 하니까 명리를 정말 제대로 공부하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처럼 바로 이렇게 정진 이런 거 없이 현실에 부딪혀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사람하고는 전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은 좀 도사 같은 그런 풍모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직접 뵙지를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입니다. 48년도 52세에 이제 대전에 정착을 하신 후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때부터가 이제 발복할 때입니다. 제대로. 그 다음에 90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신 분인데 운은 여기까지 쭉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도계 선생님의 어떠한 사주팔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도계 실관 214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명조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41년생이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선생님은 3년생이니까 거의 한 40년 차입니다. 선생님께서 연세 드셨을 때 한창 이분이 젊을 때 찾아와서 앞으로 인생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41년생이고요. 뭐 지금 살아 계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80대 좀 넘었으니까 그런 정도인데 과연 어떻게 된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명조 잠깐 보시고요. 신사갑오 기획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적어놨죠. 실제로는 적어놨는데 전부 한자입니다. 적어놓은 것을 옮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옮겨놨는지 독일 실간 210, 여기는 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93년도에 그 제자분이시죠. 영문관이셨던, 영문관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 유충엽 선생님께서 한문을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책으로서 내놓은 게 바로 독일 실간입니다만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옮겼습니다. 자, 영문관 우리 유충엽 선생님도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4, 5년 됐죠.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선생님이 어떻게 따지면은 가장 명리학계에서 스승을 가장 잘 받으신 분이 유충엽 선생님이 아니셨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독일 박지환 선생님의 바로 직계 제자인 유충엽 선생님께서 독일 실관을 책으로 내신 것이죠.
뭐냐면은 독일 박지한 선생님께서 생전에 한자로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걸 번역하셔가지고 돌아가신 후에 책으로 냈습니다. 93년도에 책을 냈으니까 그죠? 선생님이 돌아가신 한 2년 후에 이제 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5월 염천 맞죠? 5월 기토니까 염천의 조일한 흑인이 금수가 얼마나 공고하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의 유업은 아버지 대에 다 패망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하니 허다한 굴곡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촌일예부터 해서 고생을 한다. 좋습니다. 요거까지 이제 기억하면 되겠고요. 두 번 화촉을 밝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봐도 이거는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찍 두는 자손은 이롭지 못하리라. 뭐 두 번 화촉하니까 여기서도 자식을 얻고 저기서도 자식을 얻겠죠.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더욱 귀히 되리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공으로 나아가면 미흡하리니 이거는 뭐 저도 이해가 됩니다. 회사나 사업 방면으로 진출하면 기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주가 젊은 시절에 찾아왔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30전에는 쓰고 단 것을 알지 못하다가 30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용 보면 어긋나고 34, 5세부터 이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입동 후부터는 평안을 되찾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5이 되는 겨울부터 조금씩 나아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36에는 귀인을 만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37에는 건물이다. 참으로 세세하십니다. 38에는 39의 사필기정이고 이렇게 38부터 성황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대에는 봄에는 불리하나 가을에는 길하다. 자, 이 정도까지 세세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내용을 한번 타입하셔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실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한 해 한 해에 이러한 운. 그래서 이제 74시 됐을 때 신망과 존경은 제 내용을 보면은 인계 그런데 모두 계자를 쓰고 사람들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신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신자와 존경할 경자니까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유충엽 선생님께서 해석을 해서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결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36부터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나이로 하면은 경인대운부터 이 사주는 나아질 것인데 나아지고 그 다음에 37이 됐을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사가 들어왔을 때는 사화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충이니까 자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라 다른 여자를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욕을 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부터는 이렇게 하면은 성황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무호가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무호가 들어옵니다. 인호수 구글자입니다. 이때는 성황을 이룬다. 저는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3세부터 해서 길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43세가 보면은 개입니다. 여기서 개인데 개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가 내용들이 보면은 결실을 이루고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요 49세 기사년도에는 먼 사업을 삼가해라. 예, 이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회자축으로 그러는 중에 이 사이충이 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기토가 들어오면 이걸 잡혀버리니까 그래서 지살이니까 먼 곳의 문서 조심해라. 이 말은 되겠는데요. 50세 이겁니다. 경우에 기축대운 중에 경호년에 친척으로 인한 근심을 한다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이 부분일까?
왜냐하면 월지가 부모도 되지만은 이게 친척, 일가 친척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51세부터 해서 신미부터 해서 기운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충미충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 막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계속 잘 나가서 그래서 74살이 되면은 신망과 존경, 이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 인호술도 되고요. 지지에서 급제가 들어온 것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다 그러면 조심하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왜 조심하라고 제가 그렇게 보냐면은 인인데요. 이렇게 이제 재원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만약에 여기 목기라도 하나 있다든지 아니면 토기가 있으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만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화수 상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인이 다 무너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수 해수 들어와 버리면은, 그렇게 돼 버리면은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는데 재물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살아 계신다면은 살아오신 그 연역이 과연 어떠셨는지 참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뭔가가 대패가 났어야 되거든요. 특히 자수가 들어왔을 때 더 대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쓸 자가 지금 천간에 보면은 이렇게 간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정관을 하나 해수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해수에서 올라온 간목이기 때문에 이걸 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자수가 더 안 좋다라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자수가 들어오면 월지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마도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사주가 너무 왕하니까 재운이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벼슬길로 가더라도 이게 잘 열리지 않는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 그러면은 위쪽에 보시면은 정관이 있는데 기토가 없어도 벌써 이 정관이 제하고 있거든요. 기토가 갑기압해 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귀, 명예, 남자 같으면은 직장, 명예, 직위, 아들과 연이 없는 그런 팔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식과 연이 없고요. 화하다 수탁이죠. 배우자궁도 없습니다. 그냥 저한테 왔으면은 이때에 그냥 조용히 저절로 가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절로 가라고요. 그래서 속세를 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살이 들어왔을 때 살을 잡고 그냥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은 30대가 돼서 결혼을 할 때쯤 되면은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다. 우리가 현실에 그냥 속세에서 산다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사람이 귀인이 될 수도 있다. 나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자, 배우자 연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이 뭐냐면은 제니까 돈과도 연이 없습니다. 배우자 돈과 연이 없고 자식 연이 없고 명예도 연이 없습니다. 정말 딱 저절로 가기 딱 좋은 그런 팔자고 이런 때가 고를 시기거든요. 자, 이런 사주를 가진 2001년생 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 한창 청년 대학생쯤 됐을 것인데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과연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나마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관운이 있으니까 벼슬길 공무원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은 조상이 조업을 다했다. 사회충이니까 지살령마입니다. 한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니까 쫙 여기 돌아다니면서 돌을 깨친다고 이래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게 제가 병이 되니까 여기저기 자리는 제대로 없고 우리가 간판, 간목, 명예, 간판 없이 돈을 벌려 여기저기 장을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임묘진 방에서 뭔가 들어와서 이 사주를 살려주고 있을 때 자기 자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힘들지만은 이 시기에 공직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군인이나 경찰 쪽으로 가서 그냥 월급을 받고 그냥 쭉 지낸다면은
이 고비가 오더라도 그냥 그렇게 크게 고생하지 않고 넘길 수가 있다.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살과 관련되니 이렇게 군인이나 경찰 쪽으로 그냥 가서 거기서 일찍 자리를 잡고 그냥 조용히 직장 생활하면은 인생 크게 고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고요. 아주 뭐 솔직한 심정으로는 찾아왔으면은 그냥 저절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글을 사줍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배우자궁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이 쪽 어떤 누가 와도 한 번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오니까 한 번, 두 번 정도는 배우자와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 지기가 몇 번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렇게 주어진 대로 임무에만 충실하면서 절대로 돈에 욕심내지 말고 여자에 욕심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물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인데 반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답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사주를 가진 분이 이렇게 운이 지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낸다. 이걸 알고 계신 분 계시면 저한테 좀 제보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사주와 동일한 사주를 가진 지금 대학생쯤 되겠죠. 이제 군대를 갔을 그럴 정도로 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또 역시 제보해 주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번 책을 열어봤는데, 제가 보는 것과는 너무 차이 나는 것, 그리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봤으면 싶어서 이명절 한번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도계 박지한 선생님께서 남겨놓은 도계 실관, 직접 뭐 책으로 내신 분은 유청엽 선생님입니다. 도계 실관에 나와 있는 내용, 그 가운데 조금 모양이 특이한, 저 같으면은 저절로 가라고 했을 그럴 명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